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집합론을 강의할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집합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이 집합론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수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입문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집합은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에서도 집합에 대한 공부를 끊임없이 해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수학책을 딱 펼치게 되면 원래 보통 집합이 제일 먼저 나오죠. 자, 그래서 집합은 굉장히 쉬운 과목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집합론을 아마도 먼저 수강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완전히 집합론 때문에 수학의 밥맛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 집합론만큼 집합론은 한마디로 정의증명에 시작해서 정의증명으로 끝나는 과목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 그래서 집합론은 가장 쉬운 과목인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또 집합론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도 2학년에 그죠 집합론을 이제 수강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거나 집합론을 수강했다가 그죠 성적이 너무 안 좋아 재수강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 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에 딱히 집합론이라는 과목은 없지만은 집합론이 시험에 나오죠. 그죠? 요 임용시험에서는 이 집합론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해석학, 보통 요 실해석학을 우리가 보통 해석학이라는데, 요 실해석학, 그리고 복수해석학, 특별히 위상수학은 집합론 모르면 절대로 안 되죠. 그죠? 위상수학을 공부하려면 집합론을 통째로 이론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 위상수학이라는 요 임용 과목에 묻혀가지고 집합론이 포함되어서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임용을 준비하는 분들도 반드시 집합론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위상수학에 딱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 그대로 위상수학, 여러분 위를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수학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위상수학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위상수학의 핵심 선형 과목이 되는 이런 집합론을 모르면 위상수학 망하죠. 특별히 위상수학에서 집합론은 대단히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가 이 집합론 강의를 진행할 적에 물론 집합의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얘기하겠지만은 특별히 위상수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정말 여러분 꼼꼼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잘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3학년 올라갔을 때에 위상수학 공부할 때에 그죠 죽 쓰는 일이 없어진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해석학에서도 여러분 집합론을 빼놓고 얘기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에 나와 있는 이론이나 용어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는 요 해석학도 여러분들 깔끔하게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집합론을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실제로 임용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이와 같은 과목들을 공부할 때의 핵심 선행 과목, 특별히 위상수학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행 과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집합론은 집합론 그 자체의 학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임용을 준비하고 또는 이런 3학년 올라와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적에 핵심 선행 과목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집합론 하면 그죠? 보통 일반적으로 강의를 한 10강 정도 또는 뭐 조금 그 이상의 강좌 정도로 정리하는데, 우리 큐스타디 집합론은 좀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 선생님이 26강 정도로 기획을 했답니다. 그래서 집합론의 중요한 정의 증명의 내용은 빠짐없이 대부분 다 증명을 다 했고, 그와 관련된 우리가 실전 문제 연습들도 충분히 우리가 강의 중에 진행되어진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주 기본적인 기초부터 최고 수준까지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 예를 들면 아마도 여러분 중에 뭐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A 컴플리먼트 합집합 B 컴플리먼트,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수준의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분들은 선생님이 가능하면 이 정도 수준에 관한 얘기도 그죠 강의 진행 중에 이런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지만은 혹시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수준의 내용들을
자기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아주 쉬운 거, 강의에서 물론 언급하겠지만 강의를 보고도 모르고 또 고등학교 수준의 내용 혹시 선생님의 강의에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잘 모를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한 내용도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죠? 요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이 질문을 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여러분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요 질문 게시판을 잘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Q스타디 이 집합론은 원래는 선생님이 위상수학의 핵심 과정으로 그렇죠? 핵심적인 부분만 강의하려고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요청이 있어서 집합론을 그렇죠? 빠짐없이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집합론을 요청하는 학생들이 많은 관계로 그래서 살짝 방향을 바꾸어서 집합론에 아주 그렇죠? 빠짐없이 상세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전체를 강의하는 그 강좌로 이렇게 살짝 좀 변경을 한 거랍니다. 원래는 핵심 부분만 강의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요청이 많아서 26강으로 집합론 전체를 통으로 강의하는 집합론 강의를 선생님이 런칭하게 되었답니다. 자, 어쨌든 이 집합론의 주요 내용은 뭐 여러분 대충 책을 보신 분 알겠지만은 집합의 연산 그리고 특별히 이 집합의 연산에서는 집합 족에 관한 연산이 매우 중요하죠. 소위 집합의 집합이라고 하는 이 집합 족에 관한 연산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과목들을 공부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계산이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합족의 합집합, 집합족의 교집합 이론은 매우 중요한 이론이죠. 그리고 관계, 그렇죠. 너와 나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집합에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함수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들 여기에서 동치관계, 그렇죠. 동치관계 이런 내용들은 정말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집합론에서는 우리가 함수라는 부분이 또 매우 중요하죠. 특이함수라든가 선택함수. 우리가 또 전사, 단사 함수에 관한 소위 여러분 그 고등학교 용어는 1대1 또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 또는 그렇죠. 위로의 함수, 전사 함수를 우리가 위로의 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함수와 관련된 집합 이론이 또 정말 중요한 이론이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한집합, 무한집합이 아니면 유한집합이죠. 그래서 무한집합, 유한집합에 관한 이론이 또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수가 그쵸 또 집합론의 핵심 이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순서 집합을 포함한 서수에 관한 이론들. 특별히 이 기수에는 우리가 슈레더 베른슈타인 정리라든가 그 유명한 칸토 정리라든가 자, 이런 정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집합의 4대 과목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집합의 연산은 이제 기초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관계를 포함한 함수하고 무한 유한 집합, 기수 그리고 순서 집합을 포함한 서수 이 크게 굵직하게 크게 4대 산맥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요 기수 파트하고 요 서수 파트 요 두 파트는 위상수학과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 좀 더 공부하면 알겠지만은 유무한 집합과 관련해서 우리가 대등에 관한 이론 그리고 가산 집합 또는 가부분 집합 이런 이론들도 빠짐없이 강의가 되어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 Q스타디 요 집합론은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집합론을 전혀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이라도 이 집합론 공부를 선행해 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쉬운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강의를 빠짐없이 꼼꼼하게 전혀 집합론을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고등학교 이런 단순한 내용들을 잘 몰라서 그렇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강의 외에도 여러분들이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하시면 우리 연구원들이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도 모르고 질문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하시면 된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질문 게시판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26강을 1강부터 단계별로 빠짐없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꼭 수강할 것을 여러분이 권해드린답니다.
그죠? 집합론이 쉬운 과목이지만은 또 집합론처럼 또 어려운 과목이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에 보니까 집합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첨수화된 집합, 또 이런 걸 우리가 보통 첨수된 집합족이라는 말로도 쓴답니다. 그리고 첨수집합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그 정의를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뭐다? 집합족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에 집합족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은 집합인데 그 원소를 집합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집합하고 집합족의 차이점은 집합은 그렇죠. 집합족이라는 것은 그 원소가 뭐다?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우리는 집합족이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것은 우리가 집합족의 경우에는 같은 원소가 중복이 되어도 서로 같은 원소도 중복해서 표시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집합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를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을 집합족이라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주어진 집합 I. 자, 요 놈을 우리가 보통 뭐다? 첨수집합이라고 그러죠. 자, 이 집합 I의 각 원소 I에 대하여 집합 AI가 하나씩 대응할 때에 모든 AI들의 모임을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족. 자, 요 말을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I에 의해서 뭐된?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하고 그놈을 요렇게 나타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 AI라고 하는 것이 집합이죠. 집합. 자, 요 AI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요 밑줄 친 부분이 뭐다? 집합족임이 틀림없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에서 I에 의해서 첨수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 I라고 하는 것이 첨수 집합인데 이 I의 원소인 이 스몰 i를 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요 이 I라고 하는 집합이 그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요 집합의 이 집합 쪽에 그렇죠. 원소가 되는 집합은 A1, A2, 자, A3, A4. 즉 A1, A2, A3, A4가 바로 요 집합 쪽의 원소인 집합이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요와 같은 집합을 I에 의해서 첨수된 뭐다? 집합족이란다. 집합족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집합을 원소로 한다 이런 얘기고 I에 의해서 첨수되었다는 말은 요 I의 원소인 이 스몰 i를 여기다가 하나씩 붙여줘서 요 하나하나의 집합들을 요 집합족의 원소로 가져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이때 I를 뭐란다? 첨수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집합족이라는 용어를 공부했고 첨수화된 집합, 우리가 보통 이놈을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하죠. 집합을 원소로 모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쵸? 그쵸? 요 집합 AI를 우리가 첨수시키는 요 집합 I를 우리는 뭐란다? 첨수집합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물론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집합론을 제대로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랍니다. 자, 그렇지만 기초가 약한 분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이 위상수학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선생님이 단계를 밟아서 하나하나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고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은 복습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내용을 정의를 읽어봤지만은 좀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첨수집합 I가 자, 1하고 2하고 3하고 4라고 했을 때에 자, 요 첨수집합을 가지고 자, A1
그리고 A2, A3, A4. 자, A1을 알파, 베타, A2를 ABC, A의 3을 369, A4는 서울, 부산이라는 원소를 가지는 이런 집합들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에 자, 요 A1, A2, A3, A4라고 하는 요 집합들을 이렇게 모아서 집합을 만든 것이 바로 요 놈이죠. 그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집합 AI라고 하는 요 놈을 집합 AI라고 하는 요 놈을 요 첨수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여기에다가 대응을 시켜줬다는 거죠. 1을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1이고 2를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2고 3을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3이고 4를 대응시켜서 만든 것이 A4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집합들을 모아서 만든 이 집합족을 우리는 뭐라 한다? 요 첨수 집합, 요 I에 의해 첨수된 집합족이라고 구체적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집합족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요 놈을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즉 이 집합족은 AI라고 하는 이 집합을 원소로 하는데 이 AI에서 요 I는 요 라지 I라고 하는 이 첨수 집합의 원소를 우리가 스몰 i라고 하겠다. 그래서 요 첨수 집합 라지 i의 원소가 1하고 2하고 3하고 4라는 것은 요 스몰 i가 1하고 2하고 3, 4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대응하면 A1, 2를 대응하면 A2, 3을 대응하면 A3, 이 i에다가 4를 대응시켜주면 A4가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족이라는 개념을 이제 우리가 위상수학을 할 적에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첨수된 집합족이라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요 데피니션 1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핵심이랍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얘가 또 두 개 더 나와 있죠. 자, 거기에 우리가 두 번째 예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X의 원소 AI가 X의 원소 AI가 그러니까 요건 집합족이죠. 그렇죠? 집합족의 원소인 요 집합이죠. 요 AI가 정수계수만큼 있는 경우. 요 경우에 요 집합족 X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AI라고 하는, 그쵸. 요 AI가 하나하나가, 정수계수만큼 있다. 이 말은 요 스몰 i라고 하는 요 자리에 정수를 하나씩 대응을 시켜서 그 집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놈을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요 i에다가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2를 대응하면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대응할 수도 있고 0을 대응할 수도 있고 1을 대응할 수도 있고 2를 대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요 집합족을 표시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요와 같은 형식을 취하는 게 제일 좋겠죠. AI를 원소로 한다. 그렇죠? AI를 원소로 하는데 요 I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정수집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해주는 요놈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 세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X의 원소 AI가 유리수 개수만큼 있는 경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요 집합족 X를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AI를 원소로 하는데 요 I가 유리수 집합인 Q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 번째 답을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1과 관련해서는 집합족 그리고 첨수화된 집합 내지는 첨수된 집합족이라 하는 거, 그 용어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자는 것이 바로 요 동네의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데피니션 2를 보니까
이제 이 집합 쪽 X의 교집합, 그리고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집합 쪽에서의 이 교집합이 무슨 말이고, 집합 쪽의 합집합이 무슨 말인가? 요 얘기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집합 쪽 X가 집합 AI를 원소로 하고, 그리고 첨수 집합은 그쵸, 라지 I라고 이렇게 표현 정의되어 있을 때에, 즉 라지 I라고 하는 요 첨수 집합에 의해서 그쵸, 첨수된 요 그쵸, 요 집합들을 모아놓은 그쵸, 요 집합 쪽 X는 자, 요 첨수 집합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이죠. 그러면 요 집합 쪽에서의 교집합, 집합 쪽의 합집합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정의를 선생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에는 보통 요 정의가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여러분 기호로 표시되면 잘 느낌이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로 풀어 적어놨답니다. 자, 우리는 이 말로 풀어 적은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런 말들을 기호로 표시하는 게 여러분 좋은 방법이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든 AI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들로 구성된 집합을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 하고 이렇게 표시한다라고 했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요 말의 핵심이죠. 모든 AI에 공통으로 속하는 원소들로 구성. 자, 그럼 이 말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여기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집합 쪽 X가 예를 들어서 첨수 집합이 1, 2, 3, 4여가지고 자, 요렇게 A1, A2, A3, A4 요 4개의 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 쪽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에 요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거,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 하는 거, 자, 그 놈을 우리가 요렇게 표현한다겠죠. 집합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요렇게 표시한답니다. 그럼 요 말의 의미는 요 집합 쪽 X가 가지는 이런 집합인 원소인 요 집합들을 요 자체가 집합이죠. 요 집합하고 집합 쪽 X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가 되는 이 모든 집합들, 집합 쪽 X에 포함되어 있는 원소로 들어와 있는 요 하나하나의 집합들을 몽땅 다 교집합을 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집합이 있겠죠. 어떠한 여기에 무슨 원소가 올 거랍니다. 그러니까 요놈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교집합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AI, 여기서 말하면 A1, A2, A3, A4 요 집합 쪽 X에 들어있는 요 집합들의 그쵸? 이 집합들의 공통으로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고 여기도 들어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든 집합이다 그런 얘기예요. 원소를 가지고 만든 뭐다? 집합이다. 그 놈을 우리는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고 하고 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이 집합 쪽 X에 대해서는 이런 집합들의 뭐다? 교집합. 그러니까 요 집합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놈을 가지고 만든 집합이기 때문에 자, 구체적으로 요놈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다. 자, 이제 집합 쪽 X의 합집합은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니까 어떤 AI 한 군데라도 속하는 원소 전부로 구성된 집합을 우리는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놓은 것을 우리가 기준에서 얘기할 적에는 자, 요 집합 쪽 X의 그럼 합집합이라는 것은 그 기호는 자, 요렇게 표시한다겠죠. 자, 요 놈을 요렇게 표시하고 요 놈의 의미는 요 예에 대해서는 이런 뜻이 되겠죠. 집합 쪽 X의 원소로 들어있는 이런 집합, 이 집합, 이 집합, 이 집합에 이 집합, 그쵸? 어떤 요놈이든 어디에든지 한 군데라도 들어있는 원소는 몽땅 다 모아놓은 거라겠죠. 한 군데라도 속하는 원소 전부로 구성된 집합이라겠죠. 그 말은
A1에 속하든지 또는 A2에 속하든지 또는 A3에 속하든지 또는 A4에 속하는 집합 원소 전부를 모아놓은 집합이니까 결국 요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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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의 뭘 얘기한다?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오는 이 원소는 요놈이든 그쵸? 요 집합 쪽 X에 속하는 이 집합들의 어디에라도 한 군데라도 들어가는 모든 원소는 여기에 다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펼쳐 놓으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간단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는 것은 집합 쪽 X에 속하는 요 원소들인 요 집합들의 그쵸 교집합이라는 뜻이고,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쪽 X의 원소로 들어와 있는 요 집합 AI들의 무슨 집합이다? 합집합이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표시하는 방법은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표시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 말을 요 예제 1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A1이라는 집합이 2하고 10이고 A2가 2, 4, 6, 8, 10이고 A3이 3, 6, 9고 자 A의 4가 4하고 8이 A5가 5, 10, 15 그리고 여기에 이제 첨수 집합으로 준 게 자 I가 1, 2, 5고 자 J가 2, 3, 4로 이렇게 주어졌답니다. 자 그랬을 때에 1번 문제를 보니까 지금 자 요 표시가 돼 있죠, 그렇죠? 자 요와 같은 표시는 지금 요 놈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럼 요 놈의 의미는 뭘까요?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을 우리가 X라 했을 때에 집합 쪽 X에 뭘 나타낸다? 교집합을 나타낸다, 그죠? 그러면 이 I에 의해서 우리가 요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I가 지금 첨수 집합 I가 1하고 2가 1, 2, 5니까 1을 대응하면 A1, 2를 대응하면 A2, 5를 대응하면 A5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는 A1, A2, A5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요 의미는 요 집합 쪽 X의 교집합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 집합 쪽 X의 원소가 A1, A2, A5라고 하는 요 세 집합이 원소로 들어와 있죠.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집합 쪽 X의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뭐라고요? A의 1하고 A의 2하고 A의 5의 교집합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요놈 세 집합 속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로 구성된 거니까 결국 요 세 집합의 교집합을 얘기한다. 근데 요 세 집합은 뭐다? 첨수 집합 I에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요놈은 뭘 얘기한다? A1, A2, A5는 원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A의 1하고 A의 2하고 A의 5의 공통 부분이니까 자, 이런 공통 부분이 안 되죠. 10이 지금 여기도 10이 있고 여기도 10이 있고 여기도 10이 있으니까 바로 10이 바로 공통으로 들어있는 여기서 말하는 원소가 된다. 이런 얘기죠. 4나 6이나 8은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는 4, 6, 8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요 말은 뭐죠? 이제 역시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에 이제는 뭐다? 합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은 집합 쪽 X에 속하는 원소로 등장한 요 집합들이 뭘 내면 된다? 그렇죠. A1하고 이제 A2하고 A5의 합집합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A1하고 A2하고 A5의 합집합이니까 1이 일단 있죠. 그죠? 자, 2가 가능하죠. 그죠? 자, 3은 없고 4가 가능하죠. 그리고 5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6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8이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10이 들어있고 그리고 15가 들어있으니까. 자, 합집합이라는 것은 여기나 여기나 여기 어디라도 한 군데라도 속하는 모든 원소를 다 모아놓은 거니까 결국 요놈은 1, 2, 4, 5, 6, 8, 10, 15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렇죠? 요 결과가 되는데 그럼 요놈의 의미는 뭐라고요?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I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에 뭘 얘기한다? 그렇죠. 합집합을 얘기한다. 요 놈을 첨수집합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또 자, 문제가 많이 있죠. 우리 하나씩 우리가 연습하는 의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이제 그 첨수 집합이 달라졌죠. 그죠? 자, 세 번째는 자, 이제 J를 첨수 집합을 해서 만든 집합 쪽의 교집합을 구하라겠고, 자, 4번은 J를 첨수 집합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의 뭘 구하라겠다? 합집합을 구하라겠죠. 그러면 첨수 집합이 이렇게 J였을 때에 자, J가 구체적으로 2하고 3하고 4니까 요 놈의 의미는 집합 쪽 X의 이제 그 원소가 A2하고 A3하고 A5가 된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A2와 A의 3하고 A의 그렇죠. 4죠. 2, 3, 4니까 A2하고 A3하고 A4죠. 자, 요 A4의 뭘 낸다? 교집합을 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A2하고 A3하고 A4의 교집합인데 자, 4라고 하는 원소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는 없으니까 4가 안 되고 자, 8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여기에 8이 없죠. 그러니까 요 집합하고 요 집합하고 요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집합 원소는 없기 때문에 요 놈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4번은 뭘 구하라 그랬죠? 자, 요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뭘 구하라? 합집합을 구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집합 쪽의 원소가 A2하고 A의 3하고 그렇죠? 자, A의 4가 있는데 요 원소로 등장한 요 집합들을 뭘 내라? 합집합을 내면 집합 쪽 X의 합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요 집합, 요 집합, 요 집합이 이제 합집합이니까 요 세 집합에 어디에라도 들어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가 여기 들어있고, 자, 순서대로 해봅시다. 3이 들어있고, 자, 4도 보이네요. 자, 5는 없고, 6이 보이고, 자, 7은 없고, 8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9가 보이고, 자, 10이 보이죠. 그래서 2, 3, 4, 6, 8, 9, 10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지만 수학은 그 단계를 잘 밟아서 올라가면 위상수학이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수학 중에 하나지만 우리가 그 단계를 잘 밟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더 빠른 길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상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위상수학의 기본이 되는 기본 이론들을 우리가 적당히 대충 하고 바로 본론으로 달려가 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절대로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단계를 밟아서 올라가면 위상수학도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충분히 우리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우리가 또 6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번은 보니까 이제는 그 첨수 집합이 또 달라졌죠. 자, 5번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첨수 집합이 I 내지는 J였는데 이번에는 그 첨수 집합이 I와 J의 교집합을 첨수 집합을 했을 때에 I 교집합 J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요놈은 교집합이라는 뜻이고 자, 6번은 IJ의 교집합의 그쵸? 요 IJ의 교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뭘 구하라? 요 놈은 교집합, 요 놈은 합집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 요 두 놈으로부터 I하고 J의 교집합을 생각해 보면 요 놈은 그쵸? 그 원소가 2밖에 없죠. 그쵸? 그러므로 요 집합 쪽 X의 자, 요 첨수 집합에서 첨수시킨 집합 쪽 X의 원소는 A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집합 하나를 가지고 교집합을 내게 되면 교집합도 A2가 되는 거고 그죠? 합집합 역시도 뭐가 된다? 당근 A2가 되는 거죠.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원소들의 교집합이 요 놈의 의미고, 요 원소들의 요 집합 쪽 X의 원소인 요 집합들이 합집합이 요 놈이 의미하는 반대, 원소에 해당되는 집합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교집합을 내면 요렇게 되고, 합집합도 내는 A2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요 놈의 답은 여기에 나와 있는 2, 4, 6, 8, 10을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걸 통해서 지금 첨수된 집합 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고, 첨수된 집합 쪽 X에 자, 집합 쪽의 교집합, 집합 쪽의 합집합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내용 중에 하나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7번, 8번도 한번 봅시다. 자, 7번 문제를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제는 또 이제 첨수 집합이 달라졌죠. 자, 이제는 첨수 집합이 i와 j의 이제는 뭐다? 합집합으로 되어서, 그쵸? 만들어진 집합 쪽 x의 교집합을 구하라 했고, 8번 문제는 첨수 집합이 i와 j의 합집합으로 뒀을 때에 요 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뭘 구하라? 교집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i하고 이제 j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자 5가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집합 쪽 x의 이 원소는 우리가 한번 일단 먼저 한번 적어보면 1에 의해서 대응되면 A1, 2, 3, 4 각각 5까지 대응을 시키면 요 집합 쪽 x의 원소로 와 있는 집합이 이제 A1, A2, A3, A4, A5 이렇게 5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요 놈의 의미는 A1, A2, A의 3, A의 4, 그리고 A의 5의 뭐다? 교집합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요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5개의 집합에, 그쵸,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하나도 없죠, 그죠? 1이 당장 요 A2인 1이 없으니까 이런 교집합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10이라 하는 것도 당장 여기에는 10이라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5개의 이 집합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요 놈은, 자, 요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이제는 A의 3, A의 4, 자, 그리고 A의 5까지 요 놈의 합집합을 뭐한다?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요 5개의 원소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를 다 적어버리면 되죠. 그렇죠? 1이 있고 2가 있고, 자, 여기 3도 보이네요. 4도 보이고 5도 보이고, 자, 6도 보이고, 자, 여기 보니까 7은 없죠. 그렇죠? 그리고 8이 보이고, 자, 9가 보이고, 10이 보이고, 15가 보이니까 요 5개의 집합에 들어있는 원소를 몽땅 다 이렇게 다 적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요놈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집합 쪽의 교집합, 집합 쪽의 합집합이라는 의미는, 집합 쪽의 교집합은 그 집합 쪽에 속하는 요 원소로 주어진 집합들의, 그쵸, 교집합을 내면 되고, 집합 쪽 X의 합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요 집합 쪽 X의 원소로 들어와 있는 요 집합들이 뭘 내면 된다? 합집합을 내면 된다, 그런 뜻이고, 기호로서 그 표시는 집합 쪽의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하고 집합 쪽의 합집합은 이렇게 표시한다는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예제 2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 AI가 지금 0,i죠. 폐구간 0,i 제곱일 때에, 자,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법이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보통 우리가 그놈을 이렇게 표현하죠. 어쨌든 지금 폐구간 0,2에 의해서 첨수된, 그죠? 0,2의 원소인 요 i를 요 ai에 대응시킨 합집합이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로 하자 그러면 요 놈은 우리가 일종의 집합 쪽 x로 표시했을 때는 ai를 원소로 하는 건데, 요 i는 폐구간 0,2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 폐구간 0,2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합집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위상수학 하다 보면 앞으로 종종 자주 나오는데,
요렇게 해놓고 요걸 우리가 한번 구해봐라 했을 때 못 구하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럼 우리가 요 i라고 하는 요 값은 폐구간 0,2에 있는 모든 실수를 여기다가 대응시키는 거니까 요 집합적 x의 원소에 해당되는 ai라는 값은 무수히 많은 거죠.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데 요 집합적 x라고 하는 요 놈의 원소 중에는 제일 그쵸? 요 첨수 원소 중에 제일 작은 놈이 0이죠. 그럼 a 0도 있을 것이고 또 a의 뭐 100분의 1, a의 1000분의 1, 뭐 a의 만분의 1, 그 무수히 많답니다. 요 안에 값이 i에 해당되는 값이 무수히 많은 값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값만 한번 해보죠. a 0 그리고 여러분 뭐 a에 1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a에 뭐도 있을 것이다? 2도 있을 것이라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요 a의 0이라는 건 뭔가? i 대신에 0 들어갔으니까 폐구간 0,0이니까 0을 가리키는 거죠. a의 1이라는 것은 여기 i 대신에 2를 대응시키면 폐구간 0,1을 가리키는 거고 2라고 하는 것이 요 i에 대응하면 폐구간 0,4를 가리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대충 감을 잡아서 알겠지만은 요 i의 값을 이 i의 값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요 구간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 놈은 요 놈에 포함되고 요 놈은 요 놈에 포함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A의 0, A의 1, A2 말고도 무수히 많은 원소에 해당되는 집합을 여기다 적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A의 0은 그 다음 단계에 포함되고 A의 1은 그 다음 단계에 포함되고 결국 A의 2라고 하는 요 구간 안에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요 집합 쪽 X의 지금 합집합을 구하라. 자, 정확하게 표현하면 0,2, 폐구간 0,2라고 하는 요 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 X의 지금 합집합을 구하라 그런 얘기죠. 무슨 말이죠? 그러면 합집합이라는 것은 결국 요 놈은 A의 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A의 1 그리고 결국 A의 어디까지? 2까지의 합집합인데 요런 구조를 그렇죠? 요 첨수 그 집합의 원소인 이 i의 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포함관계가 큰 방향으로 포함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집합들의 결국 합집합이라는 것은 A의 2가 이 앞에 있는 모든 집합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요놈은 제일 큰 집합인 A2 하나만 적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A의 2라는 것은 결국 뭘 가리킨다? 폐구간 0,4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놈의 결과는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마찬가지랍니다. 자, 이번에는 AI를 폐구간 마이너스 I, 플러스 I라고 정의했을 때에 자, 요놈 역시도 요 폐구간인 0,2에 의해 첨수된 집합 쪽 X의 합집합을 가리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 경우에도 요 놈의 원소 중에는 그렇죠? i에 0을 대입한 놈, i에다가 1을 대응시킨 거, i에다가 2를 대응시킨 거, 물론 이 안에 무수히 많은 원소로 들어있는 집합들이 있겠죠. 그러면 요 a의 0이라는 것은 i 대신에 0을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0은 0이죠. 0,0, 즉 0을 가리키는 거죠. a의 1은 마이너스 1을 되는 거니까 1을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1,2 될 것이고 2를 대응시키면 마이너스 2,2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요놈도 여러분들이 점점점 i의 값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 범위가 그렇죠? 넓어진다는 것을 그렇죠? 이런 관계가 이렇게 포함되어지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결국 요놈 역시도 요와 같은 모든 원소로 들어와 있는 이런 집합들에 뭘 얘기한다? 여기와 마찬가지로 합집합을 얘기하는데 결국 A의 2라는 놈이 제일 그렇죠. A2라는 것이 모든 앞에 있는 집합들을 다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요 놈도 위에서와 같이 A2를 가리키는 거고 여기에서 A2라고 하는 것은 폐구간 마이너스 2,2를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요 놈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교집합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교집합은 요 집합, 그쵸, 요 집합 쪽에 원소로 들어와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집합 중에서, 그쵸, 요렇게 포함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집합의 공통 부분은 제일 작은 놈인 A0가 되겠죠. A0. 따라서 요 놈은 결국 뭘 가리킨다? 그쵸, 0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요렇게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예제 3번 문제까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AN이 개구간 0,n분의 1이라 했고, 요 n은 자연수. 그쵸? 요 스몰 n은 자연수의 원소라고 얘기했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놈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자, n이 자연수니까 a의 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간 0,1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되고, a의 2라고 하는 것은 n 대신에 2 들어가면 0,2분의 1이고,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0,3분의 1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a의 n이라는 것은 0,n분의 1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요놈은 그쵸, 요 n이 점점점 크면 클수록 요 개구간의 폭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사실로부터 a1은 a2를 포함하고, a2는 a의 3을 포함하고, 그리고 an은 바로 그 앞에 넘어 포함되는 요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a의 3하고 a의 5의 합집합은 뒤로 갈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a의 5는 a의 3에 포함되기 때문에 두 놈의 합집합은 a의 3이 될 것이고, 자, 요 3번을 먼저 보면 a의 6하고 a의 10의 교집합은 이제 a의 10이라는 놈이 a 6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 두 놈의 교집합은 더 작은 놈인 당근 a의 10이 되겠죠. 그럼 a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간 0,3분의 1을 가리키는 거고, a의 10이라는 것은 개구간 0,10분의 1을 가리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요 2번의 의미는 뭐다? 요 n이라고 하는 요 자연수라고 하는 요 집합에 의해서 첨수된 집합 쪽의 원소인 요 ai의, 그쵸, 집합 쪽 x의 뭐다? 지금 교집합을 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요 놈의 교집합의 의미는 결국 뭐다? 요 집합 쪽 x의 원소가 a의 1도 있고 a의 2도 있고, 그리고 지금 a의 n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집합, 그쵸? 요 집합 쪽 x에 속하는 요 원소들의 뭘 낸다? 교집합을 내라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요 놈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a1, a의 2, 자, an까지 교집합을 내라 그러면 요 놈이, 그쵸, 제일 작은 놈, 서로 포함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요 놈이 제일 작은 놈이니까 교집합은 an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요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0, 뭐다? 개구간 n분의 1로 이렇게 표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